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은 2015 젊은 소설에 수록된 김의경 작가의 물건들을 읽어볼 텐데요. 작가는 이 소설이 귀걸이 뒷꽂이를 찾아 헤매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백화점 명품관이 아니고요. 다이소라야만 가능한 연인들의 일상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함께해요. 우리. 물건들. 김의경. 특별할 것 없는 오후였다. 월급날 동료들의 맥주 한 잔을 뿌리치고 그곳으로 향했다. 뉴스에서는 지금이 심각한 불황이라고 말했지만 그곳은 언제나처럼 붐볐다. 그냥 갈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유리문 안에 놓인 물건들이 물고기처럼 반짝거리는 것 같아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열린 자동문 옆에 놓인 장바구니를 들고 나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진열대를 둘러봤다. 월급날인 만큼 망설이지 않고 장바구니에 넣었다. 생리대 2뭉치, 식이섬유가 풍부한 푸른, 두뇌 회전에 좋다는 드림 카카오. 2층으로 올라간 나를 반기는 것은 지난주보다 한층 다양해진 머그컵이었다. 가을이어서인지 단풍이나 은행잎 무늬가 새겨진 머그컵이 눈에 띄었다. 지난주에도 머그컵을 샀지만 하나 더 넣었다. 새로 산 머그컵에 커피를 따르면 새로운 기분으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다. 청소용품 코너에서는 가장 먼저 곰팡이 제거제가 눈에 들어왔다. 담쟁이 덩굴처럼 벽 밑에서부터 조금씩 차오르는 곰팡이와 창틀에 희미하게 핀 곰팡이를 떠올리며 바구니에 넣었다. 전체적으로 지난주보다 상품이 더 다양해졌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많은 물건이 필요할까 싶으면서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쓸모없는 물건이 단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한 달에 몇 번이나 이곳에 오는지는 세어보지 않았다. 그저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이곳을 들락거렸다. 생각이 잘 풀리지 않을 때나 점심을 먹은 후 소화를 시키기 위해 슬퍼 바람으로 걷다 보면 어느새 이곳이었다. 월급날은 월급날이라서 친구 집들이를 갈 때도 나는 어느새 이곳에 와 있었다. 자주 들락거리게 된 이유는 어디까지나 개 때문이었다. 유학을 가게 된 친구가 떠맡긴 개는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개를 키우는 건 처음이라 난감했는데 뜻밖에도 정답은 다이소에 있었다. 개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이곳에 다 있었으니까. 애견용품은 가격이 비싼데 이곳은 무조건 저렴했다. 무조건이란 사실은 중요하다. 길거리 좌판에서도 10,000원은 하는 강아지 옷이 이곳에선 5,000원이었다. 하긴 다이소에선 5,000원이 최고가였다. 당근 모양의 개껌을 손에 집어들고 뒤로 돌아선 순간 빙그레 웃는 그의 얼굴과 마주했다. 너 맞구나. 긴가민가 했어. 영환이었다. 대학 동기인 구영환. 영환이 내민 손을 나도 어정쩡하게 잡았다. 우리는 고른 물건을 각자 계산한 후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고 보니 대학 때도 서로 조금씩 호감은 있었더랬다. 다른 다이소에서 만났더라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이곳 종각점은 전국 최대 규모의 다이소다. 이곳은 원래 종로 서적이 있던 자리로 고등학생 때 나도 주말마다 습관처럼 방문하곤 했다. 인터넷 서점이 하나 둘 생겨날 즈음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때우기 위해 종로 서적으로 모여들었지만 그곳에서 책을 구입하진 않았다. 나 역시 그곳에서 책을 펼쳐본 다음 집에 가서 인터넷 서점에 접속해 구입했다.
십수년 전에 책이 빼곡히 꽂혀 있던 공간을 지금은 수많은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다. 추억의 공간이 사라진 것은 서운한 일이지만 이곳을 구경하다 보면 그런 생각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만다. 전국의 매장이 거의 1000개나 되고 1층부터 5층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진열된 드넓은 다이소에서 우리는 3층, 그것도 한쪽 구석에 배치된 애견용품 코너에서 만났다. 나는 흔치 않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걸 필연, 아니, 인연이라고 하는 걸까? 영화는 애견을 키워볼까 생각하는 중이라고 했다. 자취방에서 반겨주는 존재가 있으면 싶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선뜻 동물가게 가기가 망설여진다고 했다. 살아있는 것을 키운다는 게 말이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탐색했다. 그는 2년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개를 키워볼까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진 것 같다고.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넌지시 흘렸고 나도 영화도 잘 아는 대학 시절에 사귄 남자친구가 몇 달 전에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맥주집에 흐르는 음악들 사이로 흘려보냈다. 나는 역시 흘리듯이 난 매주 금요일 저녁에 다이소에 간다고 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에 한동안 꺼내 입지 않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애견용품 코너로 향했다. 영환도 약속이라도 한 듯 그곳에서 강아지 옷을 들척이고 있었다. 다음 날 영환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영환이 다이소에서 사온 개 간식을 내밀더니 개를 품에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나는 7시에 오기로 해놓고는 5시에 왔다며 허둥지둥 방을 청소했다. 무심코 밖의 음식은 몸에 안 좋으니 토요일에 같이 식사를 하자는 이야기가 오갔더랬다. 약속을 해놓고도 무엇을 차려야 하나 멍하니 넋을 놓고 있었다. 특별한 날에 해먹는 샤브샤브를 할까 하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싶어 마트에서 스파게티와 소스를 사 놓았을 뿐이다. 영화는 오랜 자취생답게 빠르게 방을 정리해 나갔다. 여기저기 벗어놓은 옷을 하나씩 개켜 한 곳에 쌓고 구석에 처박힌 목재 의자 위로 책을 쌓아 올렸다. 내 만류에도 아랑곳 없이 20여 분 청소를 하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말했다. 가자. 어딜? 나는 직감적으로 그가 다이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영화는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이것저것 척척 담기 시작했다. 그가 일에 몰두하는 기술자처럼 망설임 없이 바구니를 한가득 채울 동안 나는 하품을 하며 내일 동창의 집들이에 무엇을 사가야 하나 생각했다. 영화는 10분 만에 쇼핑을 마쳤고 우리는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허둥대며 신발을 벗고 봉투에 물건을 와르르 쏟더니 빠른 손놀림으로 트렁크 종이 정리함을 조립하기 시작했다. 양 겨드랑이에 구멍이 뚫린 종이 상자 안에 철진한 옷들이 차곡차곡 담겨져 뚜껑이 덮였고 방 한 구석에 3층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3,000원짜리 2단 스틸 신발장 위에 6켤레 운동화와 구두를 올리며 신발이 많아지면 단을 올릴 수 있다고 언제든 필요하면 자기를 부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티커 타입의 벚꽃나무 무늬 벽지를 곰팡이 흔적이 남은 곳에 붙이며 곰팡이는 몸에 해로우니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했다. 내가 붙인 것과 달리 그가 작업한 벽지는 단 한 군데도 울지 않았다. 별것도 아닌 몇 가지 물건으로 내 방은 많이 달라 보였다. 다행히 내 요리 실력은 괜찮은 편이라 영환에게 내심 뽐낼 수 있었다.
나는 스파게티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고 돼지고기, 순두부, 호박 등속을 꺼내 씻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웬만해선 요리를 안 해 먹는다는 영환에게 집밥을 먹이고 싶었다. 그는 내가 요리하는 동안 앨범을 꺼내보며 키득거리고 바이러스가 걸린 컴퓨터를 치료해 주었다. 못질을 하고 선반을 달아 수납 공간도 만들어 주었다. 나는 찬장에 처박아 둔 아기자기한 다이소 그릇들을 꺼내 반찬을 하나씩 보기 좋게 담았다. 영화는 탄성을 내지르며 한동안 먹으려 하지 않았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먹기가 아깝다고 했다. 그는 순두부찌개와 잡채, 제육볶음을 천천히 음미하듯 먹었는데 빨리 먹기가 아까울 정도로 맛이 있다고 과장을 했다. 우리는 저녁을 먹은 후 함께 개를 산책시키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달콤 쌉싸름한 수입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날은 11시쯤 헤어졌지만 일주일 뒤 밤늦은 시각, 영화는 내 호출로 10분 만에 내 방으로 달려왔다. 전화를 걸어 뭐하냐기에 몸살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호들갑을 떨며 약국에서 약을 지어왔다. 그날 영화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연애란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겨나는 우연의 산물이라는 생각을 했다. 30대의 연애란 불꽃 같은 열정이라기보다는 아무리 애를 써도 뿌리 뽑을 수 없는 허무함과 고독을 잠시 잊을 수 있다면 기꺼이 뛰어들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나에게 영화는 타이밍을 잘 맞춰 눈앞에 나타나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도 잠시 쉬다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준 친밀한 타인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내가 영환을 사랑할 이유는 충분했다. 영환은 이후로도 종종 내게 올 때마다 다이소에서 물건을 사다 주었는데 나를 가장 즐겁게 한 것은 삼남으로 만든 화장품 정리함이었다. 커다란 파우치에 아무렇게나 넣어둔 화장품을 그는 와르르 쏟더니 정리함에 빠른 속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정리함은 겉에서 보면 그냥 서랍장으로 보이지만 뚜껑을 열면 뚜껑 밑에 달린 거울 덕분에 화장대로 변신했다. 그리고 며칠 뒤 영환이 구급약품 정리함에 한가득 의약용품을 채워왔을 때 나는 그의 목에 매달려 사랑한다고 소리쳤다. 사랑이란 더 이상 쉽게 내뱉을 수 없는 말은 아니었다. 우리에겐 든든한 부모도 거액의 적금 통장도 없지만 작은 물건으로 충분히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이상한 자부심이 생겼다. 영화는 연애 초기부터 짐짓 겁을 주었다. 석 달간 꿈 같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다. 취기를 틈타 용기를 낸 것이기도 했다. 우리 집은 나 중학교 다닐 때 망했어. 예물은 물론이고 호화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꿔. 그래서 사실 결혼 안 하기로 결심했어. 그냥 연애만 하려고 했지. 얼마 전까진. 그는 얼굴을 붉히며 덧붙였다. 솔직히 양가에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들은 싫어하지? 벌써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내가 아무 말 없자 영화는 실수했다고 생각했는지 고개를 조아리는데 나는 그럼 같이 살자고 모아둔 돈이 조금 있다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쉽게 결정한 건 그 방 덕분이었다. 그리고 가볍게 퐁퐁 솟아오르던 비눗방울. 내가 영환을 좋아한 이유는 바람 같은 척하지만 실은 소박한 그의 성품 때문이었다. 그의 방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여자 방처럼 그의 방엔 틈이 없었다. 선반을 여러 개 달아 공간을 모두 활용하고 아래 공간은 최대한 살렸다. 행거에 옷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옷걸이 색깔은 원목으로 맞춰 산뜻했다. 많지 않은 옷가지들이 셔츠, 바지, 넥타이별로 쓰임이 다른 옷걸이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석에도 코너 가구를 들여놓아 놀고 있는 공간이 없을 정도였다.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욕실이었다. 초록색 변기 커버에 나뭇잎 모양의 비누 받침, 그 위에 놓인 은은한 녹색이 도는 녹차 비누, 층층이 쌓여있는 초록색 타월, 연두색 샤워 타월, 연갈색의 미끄럼 방지 발매트까지 그곳은 마치 숲속 같았다. 입을 해 벌리고 있는 나에게 영안이 머리를 긁적이며 변명하듯 덧붙였다. 혼자 사니까 아줌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 금방금방 실증이 나서. 영환이 욕실 찬장을 열더니 무엇인가를 꺼냈다. 고래 모양의 비누방울 장난감이었다. 그가 비누 용액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고래 등에서 녹색 비누방울이 뿜어져 나왔다. 그동안 3, 4년간의 직장 생활을 통해 우리가 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다. 집안의 빚을 갚느라 영화는 1,500만 원, 나는 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2천만 원. 그래도 내가 좀 더 많았다. 나는 너 여복은 있네? 하며 으스댔다. 월세를 내고 매달 50만 원은 무조건 적금에 부어 모은 돈이었다. 내가 사는 방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다. 영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처지였고 함께 살면 최소한 월세는 줄일 수 있었다. 월급 150만 원 중 월세와 적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아버지 약값과 병원비로 들어갔다. 그래도 직장인인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을 두세 벌 구입하면 한 달 용돈은 2, 30만 원이 겨우 쥐어졌다. 가장 힘든 일은 영화나 책, 음악 CD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는 것이었다. 책을 빌려보고 CD도 블로그를 찾아가며 들었지만 좋아하는 영화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은 참 싫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조조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봤다. 좋아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왜 사나? 하는 우울감이 밀려들 때도 나는 다이소로 갔다. 하나 둘 내키는 대로 장바구니에 담으면 많아야 2만 원? 어차피 사야 할 물건들이니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쇼핑의 재미가 주는 행복감은 생각보다 컸다. 초라한 옷차림으로 백화점 매장에는 들어가기도 못했지만 다이소에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하나씩 천천히 물건들을 들여다봤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은 다이소에 들렀는데 물건을 사지 않고 나올 때도 많았다. 아이 쇼핑을 하다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엷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됨으로써 월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좋아했지만 3,500만 원으로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은 없었다. 무가지에 실린 3,500만 원 전셋집이라는 줄광고에 솔깃해 찾아가면 지층인지 1층인지 알 수 없게 기울어진 집이 대부분이었고 이 정도면 지층이 아니라 1층이지 라고 말하는 주인의 미소마저 한쪽 입초리가 올라가 보였다. 그게 아니면 집을 보러 온다고 부랴부랴 청소해 놓았지만 곰팡이가 많이 피는 집이 분명했다. 세면대가 없는 화장실, 숨이 찰 정도로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고지대의 집을 보고 돌아 나오는 길에도 나는 영환의 손을 잡아 끌고 다이소로 향했다. 영환은 아무 말 없이 내가 바구니에 담는 대로 결제해 주었는데 아무래도 동거는 무리인가 하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다음 날 이런 집을 발견했다니 하는 영환의 호들갑에 옷도 대충 걸치고 집을 보러 갔다가 화장실이 옆집과 같이 쓰는 공용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바닥에 퍼져앉아 엉엉 울었다.
우습게도 타인과 병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졌다. 영화는 내가 실수했다며 저놈의 영감탱이가 화장실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위로하려 했지만 낚시질을 한 노인보다 꼼꼼지 못한 영환이 더 미웠던 것이 사실이다. 한 달간 발품을 팔아 3,500만 원짜리 집을 겨우 구했다. 물론 월세집이었다. 이 근방에서 이제 전셋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월세는 23만 원. 이 정도도 꽤 좋은 조건이었다. 나보다 연봉이 높은 영화는 짐짓 남자다운 척 월세랑 가스비, 전기세는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럼 장 보는 건 내가 할게 라고 새침하게 답했다. 둘이서 구한 집에 처음 들어간 날도 우리는 대강 짐을 정리하고 다이소로 갔다. 청소용품 코너로 가서 온갖 청소 도구와 바퀴벌레를 제거하기 위한 연막탄을 샀다. 단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될 것처럼 이름도 못 들어본 청소 도구를 사서 돌아와 집 구석구석을 청소했다. 세상에 청소 도구가 이렇게 많은지는 처음 알았다. 락스와 세제, 빨래 비누는 기본이고 변기가 막혔을 때를 대비한 기다란 막대기인 배수관 클리어, 쉽게 배수구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배수구망, 가죽 소파나 가죽 핸드백을 청소하는 가죽 클리너, 블라인드와 에어컨을 간편히 청소할 수 있는 블라인드 클리너까지. 이렇게 다양한 청소 도구를 갖춰놓고 보니 우리가 10년은 함께 산 부부처럼 생각되었다. 청소를 함께 하는 것이 섹스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내밀한 행위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블라인드 클리너는 기다란 발톱 3개가 달린 짐승의 발처럼 생겼는데 그 발톱에 천을 덮어 씌워 놓았다. 그것으로 블라인드 청소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외국 영화의 커플처럼 생각될 정도로 이국적으로 느껴졌다. 짐 정리가 끝난 후 우리는 다이소에서 사온 하트 무늬 머그컵에 원두커피를 따라 마셨다. 밤에는 역시 다이소에서 산 와인잔에 와인을 따라 한두 잔 마셨고 달큰한 와인향 속에서 몸을 섞으려 했지만 끝내 잘 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오늘 미처 사지 못한 물품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월급날에는 꼭 다이소에 들러 쇼핑을 했다. 영화는 장바구니를 들고 옆에 서 있었고 내가 담는 것은 무엇이건 사주었다. 다이소에는 우리와 같은 젊은 커플이 많았는데 사이좋게 장을 보는 커플들에게 동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가난한 연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따뜻한 공간이 집에서 가깝다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했다. 물론 다이소는 종종 나를 멍해지게 만들었다. 분명히 뭔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그 무언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물건이 손에 들려 있곤 했다. 2, 3일 지나서야 그날 진짜 사려던 것이 생각나 달려가면 반드시 그것보다 더 필요한 다른 무엇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잠시라도 기분이 좋으면 쇼핑을 하면서 골치 아픈 것들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1,000원, 2,000원 정도의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처음에는 주로 1층에서 쇼핑을 끝내곤 했다. 5층까지 돌아보는 경우는 많았어도 필요한 것은 대개 1층에 있었다. 생리대, 면봉, 휴지, 인스턴트 커피, 과자를 비롯한 주전부리도 1층에 있었다. 미리 날씨를 챙기는 습관 같은 건 없는 나는 비가 오면 늘 다이소에서 우산을 샀는데 변덕스러운 날씨가 마치 나와 새로운 물건 간에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나는 결코 똑같은 모양의 우산을 구입하지 않았다. 빨갛고 노랗고 파란 그리고 도트 무늬의 물결 무늬의 아라베스크 문양의 우산은 그날그날의 내 기분에 조금씩은 영향을 미쳤다.
언젠가부터 2층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2층에는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었는데 나는 이제 막 결혼한 새댁 마냥 평소에는 살 생각을 하지 않던 물건들에 관심이 쏠렸다. 사람의 상체 모양의 핀에 와이셔츠를 입혀놓고 다림질을 할 수 있는 다용도 다리미판, 특별한 날 분위기를 낼 수 있는 티라이트와 유리 캔들 홀더, 계란을 망가뜨리지 않고 조각 내주는 스테인리스 계란 절단기, 상큼한 요리의 맛을 살려줄 레몬즙 짜개까지. 왜 예전에는 이런 물건들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 싶게 기발하고 유용한 상품들이었다. 물론 이런 물건들은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희소성으로 인해 그 물건들은 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여겨졌다.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그 물건으로 인해 얻게 된 경험이 그런 느낌을 주었다. 유리 캔들 홀더에 놓인 초에 불을 켜고 계란 절단기로 계란을 자르면서 레몬즙 짜개로 돈가스에 레몬즙을 뿌리면서 나는 한 번 가려면 며칠간 궁색하게 살 것을 각오해야 하는 인류 레스토랑에 온 기분이 들었다. 다이소에서 산 물건 때문에 소비가 늘기도 했다. 동그란 구멍이 9개 달린 스카프 거리를 사들고 온 날, 나에겐 스카프가 2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부랴부랴 2개를 더 구입했고, 우드 버터 나이프를 산 다음 날에는 제과점에서 식빵과 버터를 구입했다. 생각해보니 버터처럼 잘 녹는 음식은 은이나 스테인리스 나이프가 아닌 우드 나이프가 더 잘 어울렸다. 그동안 스테인리스 나이프로 버터를 다룬 내가 둔감한 사람처럼 여겨졌다. 다이소는 물건을 사는 장소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해를 했다. 영환과 사소한 일로 크게 다툰 후 나는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고 할 일 없이 거닐다가 다이소로 들어갔다. 그곳에 들어갈 때만 해도 내일이면 당장 영환과의 동거를 정리하고 다시 나만의 방을 알아보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물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날따라 유난히 학창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 색연필을 비롯해 크레파스, 파스텔, 그리고 미니 칠판까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나는 선생님이 사용하는 분필과 청색 칠판이 정말 갖고 싶었다. 나는 아버지를 졸라 작은 칠판을 사서 학교 놀이에 빠져들었다. 혼자 선생님과 학생의 2인 역할을 하면서 놀면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심심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곁에 없었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은 대체로 그렇게 흩날리는 기억뿐이었다. 집안에는 먼지가 쉽게 쌓였고 백묵가루까지 더해져 아버지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걸레질을 하고서야 몸을 씻을 수 있었다. 왜 뜬금없이 지금 이 미니 칠판을 보고 그 일이 떠오르는지 모를 일이었다. 눈물이 나려는데 영환이 물건들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여기 있네? 영환은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나는 그의 손에 미니 칠판을 쥐어주었다. 그는 계산을 하며 말했다. 요즘도 이런 게 나오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영환이 나에게 말했다. 야, 너 나 없인 살아도 다이소 없인 못 살겠다? 겨우 2,000원짜리 물건에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긴 강남 아줌마들은 하루에 한 달치 월급을 긁어댄다더라. 영화는 백화점도 아니고 겨우 다이소에서 나에게 핀잔을 준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나는 다이소에서 한 달치 월급을 긁어대려면 정말 힘들겠다고 말하며 깔깔 웃었다. 한 달치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2,000원짜리만 산다고 해도 1,000개 물건을 사야 한다. 차로 2~3번은 날라야 하지 않을까? 끙끙대며 차로 물건을 나르는 영환을 상상하면
재미있다. 하지만 그런 쇼핑은 생각만큼 신나지 않을 것 같다.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물건을 고르는 것이야말로 쇼핑의 묘미일 테니.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 동안 칠판에 무언가를 끼적이다가 잠들었다. 손가락에 하얀 분말이 묻자 이상하게 눈물이 흘러나왔다. 분말에 눈을 맵게 하는 성분이라도 들어있는 것처럼 나는 손가락에 묻은 흰색 분말을 셔츠에 문질러 닦았다.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들이었다.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휴대용 연필깎이와 향기 나는 형광펜은 당장에 필요하진 않지만 별다른 고민 없이 장바구니 안으로 쏙쏙 자리를 잡곤 했다. 연필을 쓸 일은 많지 않았지만 연필깎이의 작고 비밀스러운 구멍 안에 연필을 넣고 돌리다 보면 생각이 정리되곤 했다. 향기 나는 형광펜을 잡으면 중학교 시절 교과서에 밑줄 긋던 생각이 났다. 국어 선생님을 짝사랑하던 나는 선생님의 밑줄 거라 라는 말을 형광펜의 상큼한 향기와 함께 기억하고 있었다. 다이소는 그것마저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시절에는 불량식품을 하고 폄하되던 쫀득이와 같은 옛날 간식들이 다이소 진열대에 몇 칸을 떳떳이 점거하고 있었다. 고교 동창을 만나기로 한 날, 차가 밀려 늦을 것 같다는 친구의 문자를 받고 늘 그렇듯이 다이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안 그래도 사야 할 물건이 있던 참이었다. 내 귀에는 얼마 전에 영환이 사준 14K 귀걸이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귀걸이 뒷꽂이를 잃어버린 탓에 불안하지만 귀에 애매하게 꽂고 나온 것이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늘 귀걸이 뒷꽂이를 잊어버려 중요한 날에는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엊그제 영화는 다이소를 샅샅이 뒤졌지만 귀걸이 뒷꽂이만 따로 팔지는 않더라며 다이소에도 없는 게 있더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영환이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 기억에 다이소에는 없는 게 없었다. 블라우스의 가슴 부분이 벌어져 찾아 헤매었던 똑딱 단추도, 디지털 체중계의 동그란 건전지도, 바느질에 필요한 후크도 그곳에 가면 찾을 수 있었다. 다이소가 생기기 전에는 물건보다 더 비싼 배송료를 부담하며 구입하던 물건들이었다. 귀걸이 뒷꽂이를 찾다가 30분이 훌쩍 지나갔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는 친구의 문자를 확인하며 나는 카운터로 다가가 귀걸이 뒷꽂이는 없느냐고 물었다.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것만 모아놓은 건 없어요. 정 필요하시면 귀걸이를 하나 사시면 어때요? 귀걸이를요? 1,000원짜리 귀걸이가 있거든요. 뒷꽂이가 같이 있으니까요. 그럼 그 귀걸이는 어떻게 해요? 점원이 우물거리는 사이 나는 그럼 귀걸이는 버리라는 건가? 라고 중얼거리며 귀걸이가 진열되어 있는 미용용품 코너로 다가갔다. 어린애들이나 할 법한 조잡한 플라스틱 귀걸이가 1,000원 태그를 달고 걸려 있었다. 플라스틱 귀걸이를 손에 집어들고 카운터로 다가가 계산한 후 약속 장소로 서둘러 달려갔다. 친구는 임신을 했다고 기뻐했다. 5년간 아기가 안 생긴다고 양가에서 하도 걱정을 하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아 더 힘들었다고 푸념했다. 친구는 3차례 시험관 아기 시술 끝에 성공했는데 나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기가 안 생겨서 안 낳는다는 핑계거리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중얼거렸다. 시험관 아기는 돈이 없는 사람은 시도조차 할 수 없다. 그때부터였을까? 다이소에 갈 때마다 유난히 아기용품이 눈에 들어왔다. 베이비 버블 샴푸캡은 아기 머리에 씌우는 스티로폼 재질의 모자인데 이것을 씌우면 눈에 샴푸가 들어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물건을 보고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기들은 목욕할 때 눈에 거품이 들어가 따가워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었다. 인터넷 제품 후기를 찾아보니 정작 아기들이 욕조에서 캡을 벗어 장난감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도 목욕을 시키는 동안 정신을 다른 곳에 팔리게 할 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활용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해바라기처럼 머리에 샴푸 캡을 뒤집어 쓴 아기라니. 아기 목욕을 시켜본 적도 없는 나는 마치 저 물건을 수십 번은 사용해 본 것 마냥 얼굴이 찌푸려지면서 기분이 좋았다. 바가지처럼 생긴 남아 소변기를 보면 오줌이 마렵다고 칭얼대는 사내아이가 떠올랐다. 사내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 어른용 변기에 억지로 앉히는 것보다 고추 아래에 유아 소변기를 대어주는 것이 인격적으로 대접해주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유아용 변기 커버는 어른 머리에 왕관처럼 씌워질 것처럼 자그마했다.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생각하며 물건을 들여다봤다. 나는 어느새 다이소의 모든 층에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었다. 혼자 살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던 코너에서 오래도록 시간을 보냈고 살까 말까를 고민했다. 주방용품, 미용용품, 인테리어 용품, 이렇게 물건을 생활을 세분화하는 것은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같다. 물건들이 나를 쉬어가게 해주는 것 같았다. 음식을 먹을 때 그에 맞는 분위기의 식탁을 꾸미는 것, 그 음식에 걸맞은 그릇을 찾아내는 것, 싸구려지만 조금이라도 격조가 있어 보이는 언젠가는 거장이 될지 모르는 아마추어 예술가의 도자기 작품을 찾아내는 것은 생계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나는 갖가지 물건의 용도에 집중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가을이 되자 결혼식이 늘었다. 나는 영환 친구의 결혼식에 동행했고 내 친구의 결혼식 때 역시 영환과 동행했다. 모두 평균적인 결혼식이었다. 남자 쪽이 1억에서 3억 사이의 전셋집을, 여자는 3천만 원 정도의 혼수를 해가는 결혼식. 눈꼴이 실 정도로 운이 좋은 친구는 시댁에서 사준 7억짜리 아파트에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남편의 차를 함께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이 창피하다고 했다. 그녀의 일과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붙들고 백화점 문화센터 강좌를 듣는 것이었다. 그녀는 명품관과 백화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 산딸이 다가오면서 그녀의 쇼핑은 횟수를 더해갔고 나는 그녀의 부탁으로 몇 번 그녀의 쇼핑길에 동행했다. 그녀가 명품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환한 미소로 반겼다. 그녀는 큰 고민 없이 명품을 구입했고 쇼핑을 하면 우울감이 가신다고 했다. 나는 그런 것이 그리 부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친구의 불행을 은근히 바랐는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부유한 부부는 3년이 되기 전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업을 하는 친구 남편이 나이 어린 여자와 노란할지도 모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친구는 이혼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어 우울증 치료를 받아가며 쇼핑에 몰두하다가 쇼윈도 부부로 살아가겠지. 그럼 친구의 집안에 진열된 값비싼 물건들은 생기를 잃고 말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때면 스스로가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결혼식이 있고 몇 달 안 되어 영환 친구의 집들이에 초대받았다. 그곳에는 영환의 고교 동창 5명이 각기 짝을 지어 모여 있었다. 30평 남짓 되는 그 집은 안주인의 성격을 드러내 보여주듯 인테리어가 세련되었다. 하지만 그날 내 시선을 잡아 끈 것은 그 집이 아니었다. 동석한 커플 중 한 엄마가 데려온 2살배기 아들에게 나는 자꾸 시선이 갔다. 아기의 노란색 턱바지와 분홍색 털모자, 아기가 몸에 걸친 옷이 모두 예뻤다.
아기가 손에 든 소리 나는 물건은 내가 어린 시절에 갖고 놀던 것인 양 낯이 익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기라는 작은 존재의 매력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아기의 유리알 같은 동그란 눈, 실핏줄이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피부, 소시지 같은 작은 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입술, 힘을 주는 대로 형태가 변하는 점토처럼 다양하게 변하는 표정. 그 모든 것은 너무나 만져보고 싶어서 다가갔다가도 명품관에 놓인 핸드백처럼 생경하게 느껴져 금세 의도적으로 눈길을 돌리게 했다. 눈치 없는 영환이 내 애야? 왜 그렇게 힐끔힐끔 쳐다봐? 라고 해서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나는 온갖 재롱을 떠는 아이를 지켜보며 머릿속에서 아이를 우리 집으로 옮겨다 놓았다. 여름이면 곰팡이가 올라오는 방에서도 저 아이는 저렇게 웃을까?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다. 가벼운 연애로 시작한 우리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결혼할 사이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취향이 잘 맞았고 대화도 잘 통하는 편이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아 다툴 일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영환과 결혼하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와 한 공간에 함께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만삭인 나를 위해 길에서 손을 잡아주는 영환을, 터진 살에 로션을 발라주는 영환을, 분만실에서 탯줄을 자르며 눈물 흘리는 영환을, 막 출산한 나를 안쓰러운 눈길로 내려다보는 영환을 나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더 나아가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기저귀, 젖병 같은 아기용품을 구입하는 영환을, 아장아장 첫걸음 말을 뗀 아이를 향해 팔을 벌려주는 영환을,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 버스를 기다리는 영환을 나는 상상할 수 없었다. 동거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영환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다. 나는 아기가 생기면 하자고 말했다. 영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아기? 그건 아무래도 무리지. 아기를 낳지 말자는 거야? 영환은 바닥에 펼쳐놓은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아기를 어떻게 낳아? 4, 5년 뒤면 가능할까? 그때면 난 노산 중에서도 노산이라 아기를 못 낳을지도 몰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영환이 당장 아기를 낳자고 하면 자신이 없기도 했다. 지금 당장 아기를 낳자는 것은 동거로 인해 얻게 된 자그마한 삶의 여유를 포기하는 것이었다. 매달 영화 한 편 보지 못하고 아기용품 말고는 어떤 것도 쇼핑 목록에 추가하지 못하는 삶이라니 생각만 해도 싫었다. 하지만 40살까지 출산을 미루다가 영영 아기를 갖지 못하고서 사는 것 역시 상상하기 힘든 건 사실이었다. 영화는 신문을 한 장 더 넘기며 말했다. 입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40 정도면 자리 잡힐 거고. 그때 5살쯤 된 애를 입양하는 건 어때? 난 핏줄에 대한 집착 그런 거 없어. 그런 건 다 환상일 뿐이야. 부모 자식 간에 돈 때문에 서로 죽이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한 번쯤 이 일로 티격태격하긴 했지만 이후로 이 이야기가 화제에 오른 적은 없다. 나 역시 나를 닮은 아이를 반드시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었다. 나는 다음 날 퇴근길에 다이소 2층에서 물건들을 둘러봤다. 늘어만 가는 살림살이 때문에 수납 상자를 더 구입할 생각이었다. 공중에 달 수 있는 부직포 7단 서랍식 정리함을 바구니에 담았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영환의 모자를 깔끔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베이지색이니 원목과 녹색 위주로 꾸민 방과에 조화를 해칠 염려도 없었다.
잠시 후 기다란 인형이 눈에 들어왔다. 다시 보니 부추 키퍼였다. 부추 안에 넣으면 부추를 구김없이 보관할 수 있었다. 부추에 개구리 2마리가 들어간 모습을 상상하며 바구니에 넣었다. 그 옆에는 DIY 인형 만들기라는 제품이 있었다. 완제품이 아니라 인형 만드는 재료가 든 것으로 스스로 인형을 완성하게 되어 있었다. 주말이 무료하던 참에 이런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 5,000원이 넘는 제품이지만 장바구니에 넣었다. 날이 갈수록 예전에는 볼 수 없던 값나가는 제품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늘 1,000원, 2,000원의 쇼핑을 하다 보니 가끔 이곳에서 5,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사치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어린애도 아니고 인형놀이는? 주말에 영화는 인형을 만드는 나를 보며 피식 웃었다. 원래 이런 건 아이들하고 만들어야 하는 건데 예전에 친구가 태교로 이걸 만들더라고. 그래서 한번 사봤어.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 확실히 인형 만들기는 재미있었다. 10분이면 끝나는 쉬운 작업인데도 완성의 탁자에 올려놓으면 괜히 뿌듯했다. 나는 2달 후에는 베란다 새싹 만들기라는 제품에 푹 빠져버렸다. 내가 가장 갖고 싶은 건 다름 아닌 베란다였다. 하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가격대의 집에서 베란다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베란다 없이도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이 제품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었다. 2,000원씩 하는 페퍼민트와 레몬밤 씨앗을 사와 물을 주고 며칠 기다려 초록색 머리가 돋아나게 하는 놀이에 나는 한동안 정신이 없었다. 물 주는 것을 잊어버린 날, 나는 점심시간에 잠시 집에 들렀을 정도로 집안의 식물들에게 애착을 느꼈다. 1~2개의 식물에 만족할 수는 없었다. 나는 며칠 뒤 셀비어와 백일홍을 사와서 화분에 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다. 그러고는 화초가 자라는 동안 어렸을 때 셀비어를 뽑아 뒷꽁무니에 달콤한 즙을 빨아먹던 생각에 들떠 있었다. 몇 달간 인터넷을 뒤져가며 화초 키우기에 열중했다. 이 즐거움은 인형 만들기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중간에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다 보면 일터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금세 잊어버렸다. 영화는 그런 나를 어이없어 하면서도 가끔은 화초가 얼마나 자랐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아이랑 같이 화초 키우면 재밌을 텐데. 오른쪽 끄트머리 집에 사는 여자는 5살짜리 딸이랑 정원 가꾸더라. 영화는 피식 웃으며 한마디를 던졌다. 혹시 너 말이야,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꼭 시위하는 것 같아. 너 요즘 임신, 아기 그런 말 입에 달고 살아. 한동안 아기 얘기 같은 건 안 하기로 했잖아. 솔직히 요즘 돈 없어서 아이 못 낳는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나는 솔직히 너는 단지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쏘아 붙이려다가 가까스로 참았다. 나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자기 먹을 건 다 갖고 나온다더라. 영화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난 정말 아기 생각 없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전에는 4, 5년 뒤에는 할 수 있다고 했잖아. 영화는 그것은 나를 위해서지 자신이 원해서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럼 평생 혼자 살지 왜 연애는 하고 동거는 하냐고 소리쳤고 영화는 자기는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 말다툼은 흐지부지 끝났지만 그 일은 과연 나 자신이 정말로 아이를 원하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해주었다. 그 즈음에 나는 현실에서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에 나가고
끼니를 거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생활에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는 없는 애매한 상황은 불같은 연애 감정이 사그라진 이후로 이상한 불안감으로 나를 자극했다. 나는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단조로운 일상이 불만스러웠다. 나만 있으면 된다는 영환의 말이 진심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영환처럼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회사와 집, 그리고 다이소를 오가는 나보다는 하품을 하며 밤새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다고 불평하는 친구의 삶이 좀 더 진짜에 가까워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생활의 윤활제가 되어줄 무언가를 찾아다녔다. 개를 키우는 것도 그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개를 떠맡긴 친구를 원망했지만 칭얼대는 보드라운 개는 나에게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개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는 것에서 나는 행복감을 느꼈다. 영환을 만나기 전 1년 정도 혼자였을 때 문득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나 보다 생각한 적이 있다. 외로움이 켜켜이 쌓이던 때였고 나는 그 누구에게도 외롭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밤중에 영문 모를 외로움이 깊이 다가올 때 그것은 분명한 형체를 띠고 있진 않았지만 나는 방 안에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 같은 깨름칙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 날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가위에 눌리곤 했다. 주말 아침에 12시까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누워있거나 밤늦게 혼자서 소주 한 병을 비워낼 때면 순간적으로 엄습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제 겨우 30이라니 라는 생각은 참으로 뜬금없었다. 사소한 일로 친구와 도끼서린 말을 주고받고 회사에서 상사에게 시달리던 그의 겨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심하게 몸살을 앓은 날, 따뜻한 체온을 전달하며 품에 안겨드는 강아지 덕에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가장 고심하며 고르는 물건은 애견용품이었다. 나는 혹시나 해로운 음식을 먹을까봐 애견 간식 포장지에 적힌 성분표를 유심히 읽고서야 바구니에 넣었다. 계절마다 강아지 옷을 바꾸는 내게 영화는 극성스럽다고 말했고 나는 그것이 아이 교육에 극성을 떠는 엄마에게 던지는 비아냥인 것 같아 깔깔 웃었다. 나 돈 더 많이 받는 일 알아볼까? 우리 초롱이 이렇게 좁은 데서 키우기 싫어. 어느 날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영화는 헛웃음을 지으며 개가 뛰어놀 수 있는 집이려면 최소한 20평은 돼야 할 거라며 자신이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겠다고 했다. 나는 집은 좁아도 상관없으니 마당 있는 집을 구해보자고 했다. 개가 마당에 나가 소변을 누며 영역 표시를 하고 화초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1박 2일로 지방에 다녀온 적이 있다. 영화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그날 친구들과 밤을 지새워 술을 마셨다. 나는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그 사실을 알았고 집에서 배를 골고 있을 초롱이를 생각하며 속을 끓였다. 우리는 전화로 크게 다투었는데 그는 개새끼 밥 주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했고 나는 함께 아이를 낳아 놓고 육아는 여자 몫이라고 생각하는 남편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나는 종강역에 닿자마자 다이소로 향했다. 나는 빠르게 애견용품을 쓸어 담았다. 친환경 애견 샴푸, 개가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긴 목줄, 안전 라이트와 치석 제거 간식. 전속력으로 달려 현관문에 열쇠를 꽂는 순간 안에서 초롱이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자 개는 품에 안겨들었다.
나는 하루하고도 반나절이나 굶은 개에게 얼른 밥을 준 다음 영환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려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어쨌든 개가 아기는 아니었으므로 공동 육아에 대한 주장을 펼칠 기분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안전라이트를 개의 목에 걸어주고 산책을 시켰다.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기 때문에 목줄을 걸지 않아도 개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었다. 도로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달고 다니는 걸 강아지에게 사주고 앉았네. 영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을 시발점으로 우리는 목청을 높여 싸웠다. 함께 키우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라고 나는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다. 주인은 들어오지도 않고 이틀간 밥도 못 먹은 강아지에게 안전라이트 사준 게 아까워? 그때 젊은 부부가 서너살 난 아이의 손을 한쪽씩 잡고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갑자기 전투력이 상실되어 개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다. 소꿉장난을 하던 중 소꿉장난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래밥을 입에 넣다가 옆집 친구에게 들켜버린 기분이었다. 어느 날 로션이 떨어졌다는 내게 영화는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로션을 사다 주었다. 나는 그것을 즉시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나는 피부가 예민하므로 기초 화장품만은 좋은 걸 쓰고 싶다고 소리를 질렀다. 싸구려 물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싸구려 물건으로 참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선배의 결혼 선물은 싸구려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었다. 중요한 날에 하는 너무 값싼 선물은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이다. 친언니가 낳은 아기에겐 10,000원짜리 시장 옷을 선물할 수 있지만 직장 선배가 낳은 아기에게 10,000원짜리 옷을 선물할 수는 없으므로 백화점 세일 기간을 놓치지 않고 찾아가 백화점 종이봉투에 담아 선물했다.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인 이상 다이소가 아닌 곳에서 물건을 사야 할 일은 때때로 생겨났다. 물건은 곧 마음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기도 했으므로 나는 물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많은 계절이 많은 물건과 함께 흘러갔다. 그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의 계절이 바뀔 때 산 물건들은 또렷이 기억난다. 그 물건들을 어떤 이유로 내다 버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물건을 처음 발견했을 때의 반가움은 희미하게 남아있다. 영환과 함께 살기 시작한 첫 해겨울, 나는 다이소에서 어린 시절에 사용했던 손난로를 구입해 출근길에 영환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비싸서 자주 사먹지 못하는 군고구마도 다이소 범랑 고구마 냄비 덕분에 겨울 내내 먹을 수 있었다. 불을 올린 것을 까먹고 조는 바람에 하마터면 집을 홀라당 태워 먹을 뻔했지만 고구마와 우유는 환상의 조합이라며 아침을 챙겨주던 영환의 따뜻한 미소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동거를 시작한 지 4년. 우리는 건조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그 즈음 나는 유리캔들 홀더에 담긴 초에 불을 켜는 것도 각양각색의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도 실증이 난 상태였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물건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잘 나오지 않았고 서로의 방에 들어가서 발견하는 물건들로 서로의 관심사를 짐작할 뿐이었다. 동거를 막 시작한 4년 전만 해도 나는 그에게 좀 더 돈을 벌 것을 낮은 어조로 꾸준히 요구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려면 얼마큼의 수입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집안의 빚을 갚느라 지칠 대로 지친 그에게 요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영환의 아버지가 최근에 벌인 일마저 실패한 이후로 영환은 아버지가 전화하면 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다달이 보내던 생활비는 여전히 보내는 눈치였다. 나는 영환에게 나이든 부모를 외면하라고 말할 수는 없었다. 나는 다만 비슷한 용도의 물건을 계속해서 모을 뿐이었다. 연말이 되자 영환의 얼굴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그는 야근이 잦았고 이런저런 모임에 불려 다녔다. 역시 직장 생활에 지친 나는 영환을 기다리다가 먼저 잠드는 일이 많아졌다. 나는 어느 날 밤 무언가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깨어났다. 밤늦게 만취에 들어온 영환이 내 방 한구석에 높게 쌓인 물건들을 벽을 향해 마구 던지고 있었다. 젖병과 딸랑이, 베넷저고리, 턱받이, 속싸개, 수유 쿠션, 젖병 소독기, 아기띠와 힙시트. 그것들이 서로 부딪혀내는 소리는 기이하고 생뚱맞았다. 영화는 나를 향해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다가 더 이상 던질 물건이 없자 침대 위에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 날 영화는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나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물건을 몇 개 더 구입해 비닐도 뜯지 않고 방 한 구석에 쌓아두었다. 다이소의 품목은 갈 때마다 다양해졌다. 매달 전달에는 보지 못한 물건들이 들어와 있었다. 하지만 100%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만나는 것 또한 드문 일이었다. 다이소 매장을 거닐다가 손에 한두 개의 물건을 들고 문득 저쪽 구석을 돌아봤다. 소실점 끝에 뭔가 독특한 물건이 보이는 것 같았다. 얼핏 A 같기도 하고 B 같기도 한 그것이 무엇인가 싶어 다가가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물건이었다. 그 물건을 만지작거리다가 또 오른쪽 끝으로 시선을 돌리면 소실점 끝에 색다른 물건이 보이곤 했다. 그날 나는 무려 3시간 동안 1층부터 5층까지 매장을 샅샅이 훑었지만 어떠한 물건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쇼핑에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쯤 우리의 지난한 연애도 막을 내렸다. 우리는 주말마다 습관처럼 다이소에 가서 장바구니에 무언가를 담았는데 언젠가부터 쇼핑을 하면서 아무런 대화도 나누지 않게 되었다. 그곳에 가는 것마저 귀찮아질 무렵 우리는 말없이 각자의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영화는 대부분의 물건을 미련 없이 재활용 쓰레기로 문 밖에 내놓았다. 나는 이삿짐 센터에 가서 커다란 바구니를 몇 개 얻어와 짐을 차곡차곡 담았다. 버리는데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준 것은 3부터 5층에서 가져온 물건들이었다. 이제 제법 잎을 무성하게 단 화초들, 애견용품들,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는 아기용품들. 나는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바구니에 담았다. 아무 생각 없이 한가득 다이소 장바구니를 채우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이 함께 쇼핑하는 마지막 날일 거라고 말했다. 영화는 그 자리에 우뚝 서더니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 골라보라고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나도 영환에게 한 가지를 고르라고 했다. 우리는 10분 후 애견용품 코너에서 만나기로 하고는 헤어졌다. 여전히 반짝거리는 물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저 멀리 소실점처럼 보이는 곳이 애견용품 코너다. 그곳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필요한 물건을 물색한다. 발을 옮길수록 물건들이 조금씩 윤기를 잃어가는 것 같다. 나는 귀걸이 뒷꽂이를 만지작거린다. 원래는 조잡한 분홍색 플라스틱 귀걸이의 짝이었던 귀걸이 뒷꽂이. 짝을 잃은 귀걸이를 어디에 두었더라. 10분이 지났지만 필요한 것을 찾지 못했다. 사야 할 것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고개를 굽혀
블루베리 향이 나는 초를 들여다보는데 오른쪽 코너에 독특한 색감의 물건이 시선을 잡아 끈다. 빠른 걸음으로 물건을 향해 다가갔는데 지난번에도 봤던 것과 비슷한 물건이다. 사놓고 몇 번 쓰지도 않고 버린 물건. 그렇게 몇 바퀴를 돌다가 시계를 보니 20분이나 지났다. 성급히 애견용품 코너로 갔지만 영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보지만 영화는 없다. 김의경 작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소박한 삶의 여유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아기를 낳고 싶지 않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출산을 미루다가 영영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도 원치 않습니다. 가난한 다이소의 연인들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많은 젊은 연인들이 마주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행복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랍니다.